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N2S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AI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AI 트랜스포메이션도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 1, 2년이면 뭐 또 다른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AI를 뭐 선택해야 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AI는 이미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요즘 다들 그 생성형 AI, 뭐 코파일럿, 챗GPT 한 번씩은 다 쓰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N2SF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망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뭐 N2SF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미 작년에 금융권에 대해서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는 이제 MLS라는, KMLS라는 용어를 써서 국정원에서 다층 보안 체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기존에는 금융권도 망분리였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나 클라우드나 SaaS를 쓰게 해주겠다. 어디서? 내부망에서. 그리고 기존에는 또 이런 SaaS나 생성형 AI에 정보를 업로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맹 정보는 허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을 허용하겠다. 하지만 자율보안, 즉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이런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또 9월 달에 국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MLS, 멀티레벨 시큐리티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5년도에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다음에 2026년까지 도입을 완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년 12월 달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이 과기정통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보면 내용들 보면은 이제 성숙도를 4단계로 바꿨고 핵심 보안 요소를 20개에서 27가지로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뭐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 요소를 20개에서 27개로 늘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부 역량을 52가지를 새롭게 정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 새로 추가됐던 뭐 접근 관리나 위협 보호 데이터 분류 등을 보면 결국은 이게 N2SF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의 망분리 개선이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나 N2SF가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다,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2.0의 또 하나 특징을 보면 이번에 PIP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PDP만 있었는데 이제는 PDP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PIP, Policy Information Point라는 게 6가지 포인트가 추가됐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이제 본격적으로 N2SF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N2SF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 저도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좀 장대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존에는 이런 이제 망분리가 되어 있었던 단계에서 이제는 다층 보안 체계, 즉 망분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 망분리를 안 하는 대신에 데이터나 시스템을 CSO로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뭐 C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S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게 N2S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이제 그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식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초안입니다. 정식 가이드라인은 올해 7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기본법하고 같이 변경이 되면서 7월 달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 그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디테일한 그러한
해설서라든지 지침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완전하게 인터넷망하고 업무망을 분리해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망을 분리하는 대신에 데이터나 시스템을 CSO로 나누어서 C레벨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O레벨의 업무 시스템이나 O레벨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생성형 AI나 SaaS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CSO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1호에서부터 4호까지가 C레벨, 그 다음에 5호에서부터 8호까지가 S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S에 백업 데이터하고 로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C하고 S가 아닌 그 나머지를 모두를 O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 그러니까 지금 각급 기관들이나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CSO로 나누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CSO로 나눠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라 라는데 누가? 각급 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그 기관들은 사실은 C레벨은 없을 거예요. C레벨은 굉장히 좀 큰 국가기관이 이런 쪽에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SO를 가지고 계실 건데 그래서 SO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 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들에 보면은 이미 SO 분류는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위치, 도메인, 그 다음에 객체, 객체를 각각 분리해라. CSO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치는 뭐냐면 내부 업무망이면 S라는 겁니다. 근데 내부 업무망 중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1호에서 4호를 취급하는 업무 시스템이 있는 망이라고 그러면 그건 C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 위치라는 거는 망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C망이냐, S망이냐, O망이냐. 내가 인터넷 영역이다 그러면 O, 내부 업무 시스템 그러면 S. 근데 조금 더 기밀을 다루는 쪽이다 그러면 C.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체, 서브젝트가 뭐냐면, 원래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서브젝트는 사람입니다. 근데 N2SF에서 이야기하는 서브젝트는 PC예요. 노트북,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단말기냐, 업무용 단말기냐, 업무용 단말기 중에서도 기밀에 해당하는 단말기냐, 또는 온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브젝트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도 CSO로 나누고 업무 시스템도 CSO로 나누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가 그룹에 들어가는지, 메일 시스템에 들어가는지, 어떤 뭐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대상 시스템을 또 CSO로 나눠라. 그것을 객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저장.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내려받아 저장할 때 이게 C에서 내려온 건지 S에서 내려온 건지 O에서 내려온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입니다. C에 있는 데이터가 S로 갈 때, S에 있는 데이터가 O로 갈 때 이럴 때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보안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저장하고 이동. 그러니까 이동 우리 이제 PC 같은 거 복사할 때 이럴 때 해당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블록 1이 있고 블록 2가 있는데 블록 2는 일반에는 공개가 안 됐고요. 중요한 핵심 기관에는 공개가 됐는데 블록 1은 뭐냐면은 보안 통제 항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안 통제 항목을 한번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거기 막 설명이 되어 있는 걸 표로 그려봤는데 전체가 176개입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앞에 빽이 있나? 앞에 권한, 인정, 분리, 격리, 그 다음에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에 대해서 176개지가 있고요. 그 176가지 중에서 C레벨에 해당되는 게 151개, S레벨에 해당되는 게 134개, 그 다음에 O레벨에 해당되는 게 62개입니다. 즉, O레벨에도 뭔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이드라인에 보면 나와 있는 하나의 샘플이 뭐냐면
내부 업무망에 있는 PC에서 생성형 AI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업무망이니까 내부망에 있는 PCS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망이니까 또 S가 되겠죠.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생성 AI, 챗GPT는 인터넷에 있으니까 O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안 통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또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지켜야 되는 보안 항목들. 즉, 업무망에서 챗GPT를 쓰든지, 업무망에서 M365를 쓰든지, 뭐 업무망에서 다른 인터넷을 쓰든지 할 때에 지켜야 되는 보안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안 요구사항들이. 보시면은 서비스 계정 정보를 업무하고 내부에 있는 계정 정보하고 인터넷, SaaS를 쓰는 계정 정보가 틀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보시면 다중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하고 업무 시스템이 동시에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OS를 격리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격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뭐 그 19개, 16개가 보면 부록 2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정말로 N2SF가 도입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들을 다 지키기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자, 이런 것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운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네트워크는 끊어야 된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아이디를 2개를 가져가야 된다든지 내부 아이디, 인터넷 아이디를 따로 가져가야 된다든지 지정된 단말기에 쓰면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단말기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쪽에도 연계 쪽에도 이러한 보안 항목들을 지켜야 됩니다. 파일 유형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야 된다. 어떤 파일은 나갈 수 있고 어떤 파일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IPsec, VPN 수준의 전용선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인터넷은 다 쓸 수 있지만은 너 메일은 못 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시스템 외에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 승인된 SaaS 외에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참 허용은 했는데 또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 저희 이제 소프트 캠프가 주장하는 바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N2SFS의 통제 항목들이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지키면 그것이 N2SF가 되고 N2SF를 잘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 항상 검증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N2SF도 결국은 그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앞 시간에 계셨던 분은 앞 시간에 우리 강사님이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어댑티브입니다. 어댑티브. 이제 보안의 핵심은 어댑티브입니다. 능동형. 항상. 그러니까 능동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어떤 A 시스템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군대 같은 데 보면은 뭐 기밀 등급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냥 다운로드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2등급을 다운로드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한번 더 넣어라. 이거죠. 얘가 1급을 다운로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 OTP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또 1급 문서를 USB에 다운로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 생체 인증하고 뭐 해라. 이렇게 어떤 어트리뷰트나 행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정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를 어댑티브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능동적으로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도 이제는 어댑티브라는 거죠. PC 한번 켜서 로그인하면은 그 PC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그 PC에서 다시 어떤 추가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검증을 받는다든지 뭔가 차단을 한다든지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그것을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 그래서 ZCAP이라는 게 이미 모든 업무 시스템에 다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보안 주체나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조건일 때, 뭐 IP나 ID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랐을 때 어떻게 해라. 뭘 차단해라, 허용해라, 뭐 검사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는 제도 트러스트 어댑티브 폴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소개드릴 제품이 실드 게이트라는 제품인데 이 실드 게이트라는 제품은 첫 번째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쓰는데 내 PC에서 브라우징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서버에서 브라우징 한다는 거죠. 웹을 격리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든 N2SF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디 관리입니다. 신원 인증 관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ICAM이라는 Identity Credential and Access Management라는 제품이 모듈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DR,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문서나 파일에 대해서 모해화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파일 조치를 할 수 있는 CDR까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ICAM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SaaS를 쓰든 뭐 AI를 쓰든 뭘 쓰든 아이디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아이디들을 내부에 있는 인사 시스템, 내부에 있는 IAM 등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인사 DB든 아니면 AD든 또는 뭐 다른 IAM이든 이러한 시스템들하고 SaaS나 또는 이런 외부에 있는 그 SaaS 제품들하고의 인증을 동거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중국이나 해외에서 로그인한다고 하면 OTP 인증을 한 번 더 받는 거고 내부에서 중요한 핵심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더라 할 때는 한 번 더 인증을 받는 뭐 실명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N2SF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부의 아이디하고 SaaS의 아이디를 다르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두 개 아이디, 두 개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연동해주고 통합 인증을 해주는 게 아이디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입사나 퇴사나 또는 부서 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또 SaaS에 권한 넣어줘야 되고 빼줘야 되고 되게 귀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자동 프로비저닝 해주는 뭐 어떤 부서가 이동되거나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면 SaaS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도 권한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IAM이고요. 저희 실드 ID라는 이 ICAM은 이 다른 그 M365든 구글이든 뭐 세일즈포스든 뭐 이런 것들하고의 연동을 사물이나 OAuth2나 OIDC나 이런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기화할 수 있고 싱글 사인온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PC를 켜서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이 SaaS 제품 들어갈 때 또다시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PC 로그인한 정보를 가지고 SaaS 인증까지 대행을 해주는 싱글 사인온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능이 이제 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인데요.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 뭐냐면 원래는 내 PC에서 직접 브라우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PC에서 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화면이 그려지고 하는 게 우리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인데 이 제품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서버에서 브라우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만 사용자에게 PC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TV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즘 IPTV 많이 보잖아요. 이게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브라우징을 화면을 다 그린 다음에 IPTV 기술로 사용자 브라우저에 다 쌓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망분리가 되고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도 사용자 PC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웹서버에 어떤 데이터도 사용자에 가지 않고 오로지 스트리밍 데이터, 비디오만 전송되기 때문에 설사 저기 일회용 격리 브라우저가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폭파가 돼도 사용자 PC는 까딱이 없습니다. 이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N2SF에서 단말기 보안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돼야 돼, 뭐가 안 돼야 돼, 뭐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 된다라는 거죠. 단말기랑 뭔가 주고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비디오밖에 안 되니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내가 크롬이나 엣지를 닫아버리면 그냥 브라우저 날아가 버려. 일회용 브라우저. 서버에 있는 브라우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PC를 꺼버리면 같이 날아가 버린다. 여러 명이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의 개수만큼 각각의 브라우저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으로 전파되거나 오염되는 걸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는 브라우저는 한 명이 감염돼서 PC가 오염이 되면 그 네트워크는 다 감염된다고 보셔야 돼요. 랜섬웨어가 주로 많이 그러죠. 근데 얘는 랜섬웨어가 들어와도 저 하나만 폭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N2SF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싱글 사인온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아예 포탈을 내가 자주 쓰는 인터넷, 내가 자주 쓰는 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두고 이렇게 개인별로, 조직별로 포탈을 줘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도 www 뭐 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되어 있는 포탈을 제공해주고, 이 포탈은 뭐 접근하는 IP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업무 시스템들이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붙으면 업무 시스템은 안 보인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도 N2SF에서 업무 시스템을 CSO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등록할 때 CSO로 나눠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CSO 등급별로 정책을 따로 가져가요. 야, 이거 C 등급이라고 하면은 너는 파일 다운로드 절대로 못해. 업로드 못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건드려서 다운로드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실드 게이트라는 이 기능이 업로드 다운로드를 막는다라는 거죠. 자, S 등급이라고 하면 S 등급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는 되는데 PC로는 못해. 근데 문서 중앙화에서는 업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하면은 문서 중앙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정책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5등급이구나. 5등급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고 있어. 단 5등급의 문서를 업로드할 때는 5등급의 문서만 올라가야 된다. C나 S등급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정책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시스템이든 인터넷이든 SaaS든 상관없이 싱글 사인온을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면서도 사용자의 경험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사용자들은 못 느끼는 사용자도 있어요. 이게 리모트 브라우저인지 아닌지도 못 느끼는 사용자들도 있고, 당연히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브라우저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돔 미러링 방식이 있고, 저기처럼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이 있는데,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은 화상회의를 다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웹에 입력하는 이런 글자들, 복사 붙여넣기 하는 이 글자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리모트 브라우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N2SF에 제공하는 그러한 통제 항목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챗GPT에 뭔가를 입력을 하는데, 챗GPT 입력할 때 어떤 문자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트 브라우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자가 사전에 패턴이나 키워드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패턴이나 키워드가 챗GPT에 입력이 되면 엔터가 안 눌러집니다. 지울 때까지 안 눌러져요. 그런 기능들. 또는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면 무조건 패턴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XXX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N2SF의 통제 항목인데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전에 세팅해 놓은 사이트 외에는 못 들어가게. 그래서 보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를 두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업무적으로 꼭 써야 되는 사이트. 블랙리스트,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레이 사이트에서 정책을 각각 세 가지를 먹어서 블랙리스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레이는 뭐 허가를 받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 캠프의 실드 게이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웹뿐만이 아니라 웹 화면 통제뿐만이 아니라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C 레벨이야. 그러면 PC에서는 업로드가 안 돼요. 업무 시스템으로. 근데 문서 중앙이라든지 관리자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파일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업로드가 되고 다운로드 되는 그런 통제들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업로드되는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나 제목이나 본문에 어떤 키워드나 정규식이나 패턴이 있으면 업로드를 허용하든지 차단하든지 다운로드를 허용하든지 차단하든지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에 뒤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문서에 CSO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O에는 못 올라가게, 인터넷 메일에는 S 문서가 못 들어가게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또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변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DRM을 쓰고 있는데 M365를 써야 돼. 그러면 M365에는 AIP라는 문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해주는 역할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업무 시스템이 S가 있거나 O가 있을 때, 그러니까 S는 주로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시스템이 있을 때는 저희는 다운로드 할 때 문서 헤드에다가 이거는 S야라고 박아주는 그 업력 정보를 박아주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PI, SDK로 제공을 해서 업무 시스템에 다운로드 할 때,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이 사전에 정의가 됐겠죠. 아, 이건 C 업무 시스템이야, S야, O라고 정의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운로드 될 때, 아, 이건 S야라고 문서가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계속 문서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아, 이건 S야라는 거죠. 근데 이 S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을 가명 처리를 했다. 그러면 태그를 O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콘으로 색깔을 다르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엑셀인데 요건 파란색이 붙은 거, 엑셀인데 노란색이 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소프트 캠퍼가 문서 보안만 2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아이콘 관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문서를 나중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서 통제가 CSO가 이렇게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S 시스템에는 C 문서가 못 올라가고 O 시스템에는 C나 S가 못 올라가고 O 문서가 S로 올 때는 상관없지만 O 문서가 S로 갈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서가 누가 만들어서 어디로 흘러갔고 이게 누가 수정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 그게 다시 어디로 흘러갔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서를 추적할 수 있는 문서 과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파일 모해화라는 그런 CDR 기법인데 이건 뭐냐면 문서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나 악슨 코드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에 매크로가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수식 매크로면 상관이 없지만 얘가 어떤 시스템을 건드리는 그런 파일 IO를 익히는 그런 매크로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내부로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혹시 모를 악성 코드가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CDR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N2F 서페스에게는 176개 항목 중에서 단말기 보안 쪽에 해당되는 게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가 있다는 것. 이런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거나 사스를 쓰거나 AI를 쓴다고 하면 이런 단말기 보안 대책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 업무 단말에서 생성형 AI를 쓸 때를 보면 자 화면은 화면대로 격리된 컨테이너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은 별도의 격리된 저장소를 통해 하거나 또는 망분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RBI를 써서 SAS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SAS는 아예 C나 S에서는 파일 업로드를 못하게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O 레벨의 문서만 업로드되는 그러한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M365를 많이 쓰려고 하실 텐데요. M365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